안녕하세요, 최피디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8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추적 종목 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추적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시장에서 추세가 좋은 종목,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상승에 탄력이 있는 종목들을 추가하기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종목을 줄이면서 차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덕신 하우징입니다. 덕신 하우징은 오늘 양봉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45일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밀집되고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정배열이 되는 거죠. 정배열이 된 이후에 45일선, 처음 만나는 45일선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45일선에서 거래량이 없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날 종가 2270원에 매수를 했다면 바로 그 다음날 14%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14%의 수익이 바로 하루 만에 나온 거죠. 그 이후에 45일선을 살짝 깼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45일선이기 때문에 물론 확률적으로 높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121선. 121선을 터치할 때, 이때는 터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전후로해서 걸어놨다면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나왔겠죠. 결과론적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그랬다면 결과론적으로 그 전에 팔았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70%의 수익이 나왔을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 보시면 요 라인이죠. 역시 터치는 안 했지만 앞점보다는 저점을 높이면서 요 라인 근처에 왔습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면 종가 2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60원이었고 그랬다면 10%의 수익이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렇다라고가 아니라 45일선 정배열이 된 이후에 처음 만나는 45일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때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됐을 거고요.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반등 없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21선 근처에서 2차 매수를 하자라는 거죠. 앞전에 이제 거래량을 믿으면서 했다면 대략 중간 정도 가격이 됐겠네요. 요 정도 가격이 됐을 겁니다. 그랬다면 역시 수익이 컸겠죠. 40% 정도 대충 팔아도 30% 정도가 됐을 텐데요. 일단 지금 덕신 하우징은 타이밍은 살짝 놓쳤습니다. 이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사실 살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았고 반등을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미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자. 보통 정배열이 된 이후에 45일선 그리고 121선에서는 반등하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재료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이렌텍은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이고요. 일단 저는 좀 재미가 없어서 털고 나왔고요. 한 4% 정도 수익으로 나왔고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길게 본다면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고점 돌파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고가 11.26%까지 갔고요. 정고점 돌파가 됐죠. 주봉의 모습, 월봉의 모습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종목을 나는 다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눌러줄 때 그때 주봉과 월봉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S에도는 일단은 흐름을 보자라고 해서 계속 편입을 시켰던 종목인데요. 이런 모습이고요. 알체라도 마찬가지 요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보겠다. CIS는 어떻게 보면 오늘 거래량 들어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고가 11.53%까지 갔습니다. 종가는 1.07%로 마감이 됐지만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론 글로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3거래일 동안 요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요 라인 보시면서 박스권의 모습에서 추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티드랩은 무상증자가 됐고 이제 가격이 이제 정해졌죠. 그리고 어제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상신 EDP도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시세는 한번 살짝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 라인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1차 2차 요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제가 오늘 단타라고 하긴 그런데 스캘핑 정도 살짝 한 1% 정도 먹고 나왔는데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장중에 저는 그 전에 팔았는데 3,920원 요 라인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일단 샀다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팔고 종가를 보니까 더 빠지긴 했는데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코퍼스 코리아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건 홀딩스도 좋았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고 시장이 하락하면서 떨어졌지만 오늘 시세를 크게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라인, 요 라인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라인 지지해주면서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역시 결과론적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요 라인 지켜준 거지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다면 제가 하는 말들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카카오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117,500원입니다. 제가 생각한 요 라인 11만원 10만원대 한번 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IB김영은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또 시세를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15.52%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3.7배 증가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저는 IB김영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위로 올라오면 그때 보겠다라고 하고 지금 보니까 네, 장중에 15%까지 갔었네요. 네, 또 이러네요. 네,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이제 매수 기회를 좀 주는 것 같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정배열이 됐죠? 정배열이 되고 이제 45일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가격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고요. 요 라인이죠. 26,700원 장중에도 그 라인까지는 왔다 갔습니다. 음봉이 연속으로 5번 나왔고 회사는 실적도 좋고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저는 1차 매수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2차 매수는 뭐 요 라인까지 하시고 좀 더 기다리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3차 매수까지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팩은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7.6%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이런 모습. 박스권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면 몇 번 정도 매매가 됐겠네요. 요 라인에서 한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 팔고 한 3번 매매가 됐겠네요. 박스권 매매도 할만하죠. 애니플러스는 오늘 음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양봉의 모습이고요. 요 라인이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파이어링크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대덕전자도 오늘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121선 121선을 깼었죠. 제가 정별이 된 이후에 121선 처음 만난 121선에서는 매매를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자리에 왔습니다. 더 빠졌었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코에피션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에코플라스틱 제가 어제 매수를 하고 오늘 아침에 다급하게 올라서 팔았습니다. 오늘 고가 14.57%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저는 원래 주식 사면 물리고 하는 거잖아요. 좀 물려 있었죠. 사고 난 다음에 물려 있었고, 그래서 한 7% 정도 수익으로 저는 나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몇 번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매매를 좀 했고요.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은 맞죠. 거래량 보시면 눌러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고요. 유바이오 로직스는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하락하고 그만큼 상승하고 오늘도 11.4%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센전자가 오랜만에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시장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이제 241선을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센전자는 제가 자존심으로라도 꼭 정고점 돌파할 때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도 오늘 장중에 시세를 준 모습이죠. 5.96%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이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요 라인에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라인 한번 체크를 할게요. 박스권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여유있게 매매가 가능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매집이 잘 돼 있죠. 이렇게 거래량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한 종목은 동일금속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윗꼬리들이 이제 장렬하죠. 그만큼 물량을 뺏어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면서 정별이 되는 그 라인인데요.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 살짝 눌렀을 때 샀다면 수익이 꽤 컸겠네요. 이런 모습이고, 또 그 이후에 이제 45일선을 깼습니다. 깼지만 121선을 거의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때 또 샀다면 수익이 좀 낮겠죠. 그리고 이때 또 샀다면 수익이 낮겠죠. 이렇게 매매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 보시면서 믿고 기다린다면 또 시장이 안정화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정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 라인 보시면서 일본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맥점 잡을 수가 있어 보이고, 요 라인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죠.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한국 주강처럼 요 라인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금속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가지고 주목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금속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은 1106억이고요. 그리고 지분율이 보시면 유통 주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70%, 79%, 20%밖에 되지가 않고요. 품절주에 장단점이 다 있죠.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낮지만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나빴고, 그래도 분기별로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부채 비율 9%, 유불 3700%입니다. 좋습니다. 기업적으로는 좋고, 다만 품절주죠.
20%밖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갈 때는 잘 갈 수가 있지만 또 안 갈 때는 막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집이 매우 잘 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월봉으로 볼 때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그쵸? 16,400원. 네, 돌파가 됐죠. 살짝 50원 돌파가 된 모습이고요,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동일금속 좀 더 이제 집중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노브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지 품절주라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금속이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